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나무 심어드리는 방송이죠.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장 출발할 때는 약간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앞으로의 시장 전략부터 공략주들까지 오늘 생방송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돈나무 주식 최근 수익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 두 가지 종목들은 노란톡 생방송 공략주들입니다. 메세이상이 6.7%, 오브제니 7.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종목들은 매수와 매도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 직접 진행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시공테크와 도화 엔지니어링 이 두 가지 생방송 공략주들 역시나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노란톡 종목부터 생방송 공략주들까지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공략을 주고 계시고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당일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저희 이 돈나무 주식이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전 11시에 이 시공테크라는 종목 역시나 매수 포인트와 모멘텀 짚어주시면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일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8%에서 9%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을 함께 보셨던 분들이라면 하루도 아니고 단 몇 시간 안에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을 챙겨 보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역시나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이 도화 엔지니어링은 네옴시티부터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여러 가지 수혜가 되는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나 9월 중순쯤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고요. 지금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면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이후로 바로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도화 엔지니어링 생방송 보시고 공략하셨더라면 역시나 10%의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을 생방송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톡 안에서 종목명부터 매수가와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 역시나 노란톡 안에서 여러분들께 공략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 그리고 노란톡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이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생방송 공략주였던 이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도 현재 6.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7%가 너무 작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만에 6.7% 단기 수익을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단기적인 수익 실현 도와주셨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부산 엑스포 개최 수혜주다라고 매수 포인트까지도 노란톡 안에서 모두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 전략 역시나 노란톡 안에서 정확하게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손쉽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란톡 안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수익 인증 사진들 올려주셨습니다. 살펴보시면 7만 원대 그리고 30만 원대 6%대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란톡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수익 인증 사진들까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계좌에 빨간불을 본 지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의 공략주들로 여러분들 계좌도 이렇게 빨간불 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브젠 같은 경우에도 7.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을 저점과 고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저점 부근에서 공략 주신 이후로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7.2%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나 당연하게 노란톡 안에서 매수가와 매도 알람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매수 비중과 이 포인트까지도 노란톡 안에서는 짚어드렸고요. 이 오브젠 역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총선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 수혜주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최근 정책 테마들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GTX 관련주부터 저출산 정책 관련주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까지 이제 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장세에서 앞으로 교육주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매수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오늘 교육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전문가님의 공략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의 남자, 돈나무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쉽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코스피 5%, 코스닥 7% 상승 나왔다고 하지만은 어제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다시 한번 조금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공매도 금지가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좀 답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수익 드리기 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돈나무와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보합권에서 양지수 모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37포인트 기록하면서 0.28%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나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죠. 82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 시장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에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지금 최근 이슈부터 공략주까지 오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슈로는 공매도 금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매도 금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공매도 금지 자체가요. 네. 일단 멀리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말 그대로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도 그렇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누구나 알지만은 아무튼 미국 증시와 좀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장에 규제 개입을 한다는 걸 또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뭐 코스피나 뭐 코스닥 뭐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MSCI 편입이 뭐 지수 편입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좀 증시 자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공매도 금지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영풍재지, 그 다음에 뭐 대한금속 그리고 뭐 CFD 사태로 인해서 뭐 선강, 삼천리 등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그런 조금 불순한 세력이라고 하죠. 불순한 이런 특정 조직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시세 조정 혐의가 계속 이 대한민국 증시에 있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왜곡 현상과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I'm no 신뢰,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바이보다도 셀 코리아를 계속 외치면서 계속 매도를 했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공매도 금지가 조금 이 대한민국 증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멀리 보면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증시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면은 더욱더 시장 왜곡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공매도 금지는 조금 필수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 월요일에 30%까지 상승 나오면서 그동안 눌림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일제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같은 경우가 원천적으로 모든 한마디로 조금 매수자, 한마디로 시장에서 매매수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전부 다 금지가 된 건 아닙니다. 시장 조정자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도 같은 경우가 모두 금지됐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요 점도 한번 유의해 주시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당국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으면서 월요일장에서 국내 증시가 정말 폭등을 보였습니다.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장에서는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변동성 폭이 큰 시장에서는요.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주식을 네. 사서 조금 손실 난 거를 회복한다. 그러기에는 어떻게 보면 손실 난 걸 회복하기보다도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악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네. 여러 종목을 더욱더 사기보다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만 네. 오히려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요. 추가 매수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무슨 돌멩이 같은 종목 있잖아요. 잡초 같은 종목.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손실 중인 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셀트리온 같이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도 건실하고 조금 비전도 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손실 중이라고 하면은 여러 종목들 더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거나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오히려 현금을 더욱더 투자를 해가지고요. 비중을 늘리고 평균 단가는 좀 낮추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테마주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그 테마주 같은 경우가 순환매를 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는요. 여러 종목을 사놓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약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실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투자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강아지를 좋아하세요?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으세요? 세 마리 키우고 싶으세요? 한 마리요. 한 마리 키우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주식 같은 경우도요. 아. 내가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좀 편해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개를 이게 비유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종목을 가질 때 마음이 편한데, 주식 종목이 2개, 3개, 4개, 5개, 6개, 보통 5개 넘어가는 순간요, 내가 그 기억을 못합니다. 맞아요. 뭘 샀는지 대응하기도-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이걸 얼만큼의 비중을 샀는지 기억을 못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샀는지도 기억 못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샀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뭐 오르나 내리나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하겠지만은 5개 이상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떨어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LG전자는 올랐을까 하면서 또 주식 계좌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주식 계좌를 보게 되면은 다른 건 더 빠졌네. 이거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많이 할까? 또 고민에 휩싸이면서 또 새로운 종목을 사죠. 그렇지. 위메이드 한번 사볼까 해서 또 위메이드 사보게 되고 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음을 칵딱 들여다보고 있는 전곡을 것같 찌르셨네요. 네. 그 단어가 생각 안 났어요. 전곡을 찌르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저 역시도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손실 보지 마시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투자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워렌 버핏도 그렇고 짐 로저스도 그렇고 투자의 기인들 같은 경우도요. 그놈의 기본만 지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을 토대로 좀 성공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를 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단추 잘못 깨지 마시고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잃지 않는 매매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시장에서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보유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오늘도 시장 흐름이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사실 에코프로가 8%대 하락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네. 2차 전지 주들을 전문가님께서는 그동안 방송에서는 조금 안 좋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2차 전지 쪽을 좀 보면 안 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2차 전지는 지금 보면 안 된다고 보죠. 지금 당장은 안 되고 혹시 장기로 봤을 때는 또 봐도 될까요? 아니요. 장기로 봐도 안 장기도 된다고 안 봐요. 되나요? 저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요. 네. 2차 전지가 상승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2차 전지 올라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안 좋다고 말을 한 거는 안 좋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는 지금도 안 좋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최근의 실적을 보세요. 2차 전지를 대표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에코프로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죠. LNF. 크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를 대표하는 회사는 크게 3가지예요.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NF잖아요. 근데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이 급감했잖아요. 맞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즉 전기차 학대 같은 경우를 계속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에코프로의 매출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조금 제가 이게 정확한 조금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가 자기가 해킹당해서 지분이 매도됐다.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들어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2차 전지 대장 종목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조금 가십거리도 있다는 이거예요. 이런 소문거리도 있고 또 영업이익이 갑자기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어제도 네, 장중에 10% 낙폭을 키웠지만은 오늘도 장중에 8% 낙폭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요. 여기서 주가가 상승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5% 이상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월요일처럼 갑자기 상한가 간다, 뭐 2차 VI 걸린다 이렇게까지 상승은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에코프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에코프로가 50만 원 간다고 봅니다. 다른 50만 원이요? 네, 다른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뭐 100만 원, 뭐 120만 원 갈 맞아요.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네. 그건 올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에코프로 제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 에코프로에 대한 코멘트를 다뤄드리면 에코프로 현재 주가, 네, 현재 주가에서 저는 더욱더 낙폭을 키우면서 50만 원까지 내려간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에코프로 투자하지 마시고 제2의 에코프로처럼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준비했으니까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망가진 계좌를 조금이나마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난 계좌 조금이나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 전차남과 돈나무와 함께 하시려면은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들 2차 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현재 에코프로가 8.38% 하락하면서 78만 원 선을 지나고 있는데 사실 월요일장에서는 이 에코프로가 공매도 금지 조치 이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은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와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2차 전지는 꾸준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괜히 손이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오늘 게임주들이 간만에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뭐 위메이드 맥스부터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게임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주들의 전망은 밝다고 봐요. 오, 네, 네. 이게 밝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 기관 같은 경우가 어떤 거를 조금 기관은 경계를 하고요. 네. 기관이랑 외국인은 조금 걱정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찾으려고 하는 섹터가 뭔지 압니까? 공매도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일까요? 맞아요. 즉 대차잔고가 높은 기업들. 오. 네, 공매도의 대차잔고가 높은 기업들. 네. 대차잔고가 무엇인지 알죠? 네. 공매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조금 하락할 때 수익을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할 때 쇼커버링이라고 해가지고 사서 내가 빌린 주식을 다시 상환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정확해요, 공매도가. 근데 이 공매도 같은 경우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빌리는 순간에 이게 잔고가 쌓이잖아요. 빌린 그 금액 네. 같은 경우가 그걸 우리는 대차 잔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매도의 대차 잔고가 많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공매도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그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조금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차 잔고가 높다는 거는 쇼커버링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한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에코프로가 지난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는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것 같은 경우를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이걸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다시 상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모래성처럼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2차 전지 다음으로 공매도의 대체 잔고가 높았던 섹터가 어떤 건지 아나운서님 알고 계세요?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네.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게임인가 봐요. 게임이죠. 아, 게임의 공매도 잔고가 높은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역시나
네, 제약바이오 같은 네.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의 표적이 되고 항상 음. 공매도의 좀 대상이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당연히 공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없죠.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딱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공매도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순간 공매도가 성립이 되고 하락할 때마다 수익이 나는 구조가 공매도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언젠가는 네, 상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쇼커버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걸 계속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매도가 하고 싶지 한마디로 하락 베팅하고 싶지 이거를 상한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공매도를 하고 싶은 섹터를 찾는 거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올라갈 기미가 뭐가 있어요. 위고비 이슈도 반짝이었고 마이코플라즈마 이슈 같은 경우가 뭐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 내에서만 국한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쇼커버링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어떻게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2차 전지나 게임주에 비해서 좀 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다음으로 게임 섹터의 대차 점유가 높은 이유는 이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의존했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좀 소비 매출. 네, 실제로 중국의 소비 매출에 의존했던 섹터가 중국 소비 매출에 네, 조금 이 의존했던 중국 소비 매출로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섹터가 화장품, 그리고 관광, 그 다음에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자국 게임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든 해외 게임에 판호를 허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섹터는 그동안 계속 내리막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네, 이 중국의 게임 섹터, 즉 판호 같은 경우가 아직 허용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가 눌림 나오니까는 2차 전지의 수급 같은 경우가 조금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게임 섹터로 조금 유입이 되면서 게임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이슈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 게임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사실 네. 인도에서 그 배틀그라운드 있잖아요. 네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는 많이 게임을 하는구나.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네. 빈살만 씨잖아요. 빈 살만 맞아요. 네, 빈 씨. 네. 네, 사우디 빈 씨. 네. 아무튼 그분이 게임을 하시나요? 그분이 게임한다는 건 아니죠. 네. 왜 말하는데 왜 말을 잘라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씨 같은 경우가 매년 한마디로 e스포츠 게임 대회를 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 게임 산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최근에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경제사설단 중 일행으로 컴투스 기업의 대표까지도 같이 동반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게임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조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온 건데 일단 제가 오늘 그렇다고 해서 준비한 섹터가 게임 섹터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 게임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시청자분들 및 주민분들께서 영웅 전차남이 수익을 주는 섹터로 혹시 게임 섹터 준비한 게 아닐까 하지만은 저는 게임 섹터 준비하지 않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대선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화두였고요. 그리고 바로 내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뽑는 어떻게 보면 24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를 주관하는 이 정치인들의 좀 공약에 따라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정책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시고 이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정책 섹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망가진 계좌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임주들 흐름 한번 짚어봤고요. 게임주들은 앞으로 좋을 전망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 별명을 가지고 있으실 정도로 정치 테마주에는 굉장히 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마침 이렇게 정치 테마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를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전문가님 종목 궁금하다 하셔도 방송 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책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사실 전문가님 별명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뭐 왼쪽 눈은 제약바이오, 오른쪽 눈은 정치 테마 아닌가요? 일단 일단은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쵸.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뜸을 좀 그만 드리고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 사고는 못 베길 정도로 제가 아주 홍보를 많이 해볼게요. 실제 이 회사에서 나온 영업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네. 자, 그렇다면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7,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7,000원. 이 7,0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요. 현재 주가가 5,000원대지만 7,000원대면은 약 20%에서 30% 정도의 상승폭은 우리가 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왜 7,000원을까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세 가지의 공략 포인트, 한마디로 매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일단은 2024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한마디로 대선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인 총선 일정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순환매합니다. 제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거지만은 어떤 날은 일자리, 어떤 날은 저출산 이런 이슈를 따라가지고 계속 조금 순환매를 하면서 좀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총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정치인들의 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부각이 되면서 저는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세 번째는 교육 테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해요. 아나운서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초중등학교. 초중등학교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뭐 팍스 초등학교, 네. 팍스 중학교, 팍스 뭐 대학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있었다 네. 보면은 이젠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치는 건가요? 팍스 초중학교, 뭐 어머. 팍스 초중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네. 학교 다닐 때 네. 초등학생이실 때 네. 학급에 몇 명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는 좀 적긴 했는데 한 네. 35명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13명도 안 돼요. 13명이요? 저 때는 나 때는 한 40명 있었거든요. 오. 근데 지금은 13명밖에 안 된다 이거. 와. 초등학교 한 1학년에 뭐 한 반 같은 경우가. 아 진짜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1학년 때 몇 반까지 있었어요? 저희는 사실 특수학교여서 한 3반까지 있었어요. 특수학교요? 네. 뭐 국제학교였어요? 아니요 그런 거. 네, 이게 보통 보통은 근데 뭐 5반까지 있고 6반까지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1학년 때는 10반, 11반까지 있었어요. 진짜요? 네, 어떤 반은 저 3학년 때 13반까지 있었어요. 와. 이게 진짜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할 거예요. 오. 네, 그 정도로 지금 저출산이 심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가 1학년이 뭐 3반, 5반까지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통 학교 같은 기준으로.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저출산을 해결하려면은 공교육 정상화가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대선 다음으로 중요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일정이 있습니다. 이 총선 일정에 따라 가지고 많은 여야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조금 공약 같은 경우를 발표를 하고 저출산이든 일자리든 교육이든 어떤 거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교육 섹터 같은 경우는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땡땡땡 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메가시티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은 발표를 해가지고 코아스, 코컴, 누리플랜
그리고 그 외에 뭐 양지사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메가시티에 이어가지고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에코프로, LNF 그리고 그 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GTX 같은 경우를 확장을 하겠다는 이슈로 인해서 철도 관련주가 계속 이 시장에서 또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당연히 교육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총선 일정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개월도 안 남았어요.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총선 기획단을 같은 경우가 출범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조금 이런 정책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계속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교육 테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 부각이 되냐 이 차이예요. 오늘 부각되냐, 내일 부각되냐, 내일 모레 부각되냐 이 차이거든요. 결국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책 테마의 순환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지만은 저출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게 이슈가 부각됐죠. 저도 이거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내용을 왜요? 봤는데. 제가 아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저희 사랑스러운 아이 준우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희 사랑스러운 아이 준우가 태어났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그리고 언제 나온 건가요? 올해. 올해. 이번 달에 그러면 나온 거예요. 올해부터 출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죠. 적용이 그리고 되는 거군요. 소득 같은 경우도요. 저 때는 이 소득 정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같은 경우도 확 낮췄습니다. 네, 저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꽤 주네요. 아, 그렇죠. 이게 저도 이때 우리 준우가 작년에만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네. 집을 힘들게 사진 않았을 건데 아무튼 저출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련주가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메가시티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계속 그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에코프로 상한가 나왔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GTX 확대 이슈로 인해서 대우 AL이든 대아TI든 이런 종목들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 저출산으로 가겠어요? 아니면은 뭐 메가시티로 가겠어요? 당연히 교육혁명, 교육특구 지정에 관련된 수혜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의 수급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거는 메가시티도 아니고 GTX 관련 종목도 아니고 공매도 금지 수혜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출산 종목도 아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교육특구 관련 지정 종목, 수혜 종목. 여러분들이 이걸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수익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 또한 편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와 관련된 종목 꼭 발굴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책 테마 순환매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된다. 중앙 권한에 대한 이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겠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끝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육주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뉴스 기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본다고 하면은요. 이걸 꺼버려야겠다. 전문가님, 근데 사실 그 윤 대통령 당선 당시만 하더라도 정책이 약간 교육 정책이지 않았나요? 뭐라고요? 윤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막 정치 테마주들이 막 상승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윤 대통령의 대표 정책 수혜주 중 하나가 또 정책이 아닌가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은 저는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정책들이 있겠죠. 뭐 원전을 확대한다, 뭐 방사능을 좀 수출한다 이런 게 또 있지만은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 가장 크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저출산 해결이죠. 맞아요. 저출산이에요. 네. 제가 이걸 왜 공감을 하냐면은 네. 저는 사실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제가 국민학교를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학교 같은 경우 학급이 1학년도 10반까지 있었고요. 네. 2학년도 10반까지 있었고 저 중학교 때는 제가 3학년 때는 13반까지 줬어요. 제가 9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공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주말이든 뭐 평일이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를 돌잖아요. 그러면은 아기가 없나요? 아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보면서 되게
되게 예뻐하세요. 근데 그 예뻐하는 게 오. 그냥 단순히 예뻐하는 게 아니라 아이 보는 게 귀하다. 예, 한마디로 아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아이를 보니까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나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민국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민을 장려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인구 절벽 현상을 조금 막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출산이 어떻게 보면 해결되려면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뉴스를 통해서 다음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가슴에 와닿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네,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네, 보여드리기 전에 아나운서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아, 네. 혀가 꼬이네요. 일단은 우리 아나운서님, 네. 혹시 아나운서님도 나중에 결혼을 할 거잖아요. 할 거죠. 그리고 아나운서님을 닮은 아이를 또 낳으실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아나운서님은 지방에 살고 싶으세요? 서울에 살고 싶으세요? 아, 저는 서울에 살고 싶죠. 서울에 살고 네. 싶은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는 지방 출신인데 네네. 서울의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일자리도 지방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죠. 맞아요. 우리 아나운서님의 생각이 네. 대한민국 전체의 생각일 거예요. 대부분의 생각.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는 네. 김포 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집 아이를 또 서울로 저는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학교라든지요, 인프라든지 이런 교육 인프라, 이런 거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교육만 생각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병원, 뭐 마트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잘 키우고 싶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와 엄마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화면을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한민국은 좀 팔도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병원도 제대로 조금 대학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스타필드나 이런 마트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네, 저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가 너도 나도 다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러 지방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지방이 어떻게 보면 발전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 소멸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방 소멸 현상이 일어나고 너도 나도 내 아이 잘 키우기 위해 가서 다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 서울로.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계속 비대해지고 서울 인구만 많아지고 지방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총 몇만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5,300만 돼요. 네. 근데 저 중학교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된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 중학교 때만 제가 지금 나이가 35이니까 한 20년도 안 돼가지고 인구가 더 네. 늘진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저출산이 심각한 거고요. 서울의 인구 5,200만의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 인구만 하더라도 3천만이에요. 수도권에 다 집중이 되어 너무 있네요. 집중되어 있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네,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딩크족으로 사는 부부들의 네, 조금 이유가 뭔지 압니까? 딩크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는 이유 뭔지 알아요? 네, 사교육비 때문이죠. 맞아요. 아이를 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이제 내 삶을 즐기자 해서 딩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교육비 증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집값. 아.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값 같은 경우는 당장 못 잡죠. 네. 네. 근데 하지만은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다음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실 게 어떤 거냐면은 빚까지 내 가지고 네, 사교육비를 감당한다는 뉴스 기사예요. 한마디로 네, 사교육비 같은 경우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살만 되더라도 아이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요즘 영어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 직접 가르치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살 되면은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표 교육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이제 명문고를 띄우고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체폐를 해가지고 네, 대학교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요,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또 설립을 해가지고 지역에 어떻게 보면 소멸이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교육 정상화 관련 종목들이 상승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 및 교육 테마의 공략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2024년에는 총선 일정이 있고 또 정책 테마가 순환매하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교육 정상화는 저출산 해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웅 전차는 너가 가져온 종목이 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 같은 경우가 여기 이렇게 제가 오늘 정리한 교육 테마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 첫 번째, 우리 학교는 이 회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공교육의 상징인 EBS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이 매수 포인트는 품절주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이 회사에서 만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불기둥 종목에서 만든 교과서로 우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교육을 대표하는 네, 회사로 어떻게 보면 분류가 돼서 항상 이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 및 상한가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 이 회사에서 만든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자녀분들이 이 회사에서 만든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실제로 이게 또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를 만든다고 했을 때요.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전거래에 대비해서 10%나 상승세를 보여줬던 적도 있어서 이건 공교육 정상화 대장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교육을 상징하는 EBS를 대표하는 회사. 제가 이거 가리려고 했는데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EBS 교재거든요. 근데 능률 EBS 수능 특강. 수능 특강 저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숨마쿰 네. 나우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숨마쿰 나우대? 네. 숨마쿰 나우대 유명한 그거예요. 어떤 네. 건가요? 그럼 영어의 정석 알아요? 뭐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은 봤죠. 네, 수학의 정석, 영어의 정석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EBS를 공부할 때 EBS를 통해서 우리가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 교재가 있어요. 능률 EBS 수능 특강 문학 오. 그리고 영어. 한마디로 이 교재에서부터 우린 EBS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네. 제가 준비한 회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EBS를 대표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찬업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인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수능 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네, 검찰총장까지 한 나도 못 풀겠다. 킬러 문항 당장 뭐 삭제해라. 공교육 정상화 주문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바로 상한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는 품절주입니다. 네, 여러 교육 테마가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은 많은 종목들 가운데 잡초 같은 종목, 부실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최대 주주의 지분이 40%나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은 네,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를 하실 때도 되게 안정적인 회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대선 후보 시절이었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성이 뭡니까? 윤 씨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의 네, 정친이 파평윤 씨예요. 네. 근데 이 회사의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가 윤땡땡 씨예요. 그래서 혹시 정치 테마주로 맞아요. 분류가 됐나요?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오. 과거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을 네. 때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얼마나 올랐나요? 현재 주가가 5,000원대인데 25,000원까지 상승이 돼 있어요.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은 지지율이 뭐 4% 상승세 나온다. 그럼 이 회사의 주가도 4%, 5% 상승세 보여준 적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회사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단에 QR코드 있죠. 여기 안내 멘트도 있습니다. 이 안내 멘트 따라가지고 QR코드 통해서 영웅 전차남에 있는 돈나무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 QR코드 통해 함께 하신 우리 돈나무방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불기둥 종목은 이거였습니다 라고 직접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불기둥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지막으로 제시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마지막으로 하면은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4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진입가 밴드는 5,400원에서 5,100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화끈하게 7,000원 제시드립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30% 이상의 상승폭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매수가의
투자했다고 하면 손절가 있어야 되겠죠. 손절가는 4,700원 제시드리면서 이 종목 공략해서 다 같이 성공 투자하자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돈나무 주식 공략주는 정책 테마주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부터는 정치 테마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정치 테마로는 교육주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기업은 많이들 보셨을 교과서를 오늘 기업이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교육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이 큰 폭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공략주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도 생방송에서 세워주셨죠. 하지만 종목명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QR코드 활용하시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